자, 이번 시간에는 실력 업무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43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u. 자, 이건 0보다 작다. 자, 이거의 부정이 참여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부정을 먼저 얘기해 봐야죠. 부정은 뭡니까? 어떤 애 부정이 뭡니까? 모든이었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거의 부정은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6은 0 이상이다. 이게 바로 부정이 되죠. 위 명제의 부정은 바로 이게 됩니다.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잖아. 즉 얘 2차 함수잖아요. 그죠? 2차 함수가 0 이상인 요런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거지. 요 그래프 또는 요 그래프 꼴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0 이상이니까. 이거 공통수학 1에서 많이 했죠. 우리 부등식에서. 그럼 이러한 경우가 뭐였어? d는 0 이하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 수 있겠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하 이렇게 나오겠네. 마 3, 2니까 k의 범위는요. k의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가 되겠다라는 거죠. 모두 몇 개입니까? 6개 되겠죠. 마 2, 마 1, 0, 1, 2, 3이니까 6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33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 라지 PQR이라 할 때 자, 라지 PQR이 다음을 만족시킨대. 가는 뭐냐 하면 어떤 X가 있는데 어떤 X에 대해서 그 X가 P의 원소에 대하여 P의 원소인 거에 대해서 그 X는 Q의 원소는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나는 뭡니까? 모든 X에 대해서 X는 R의 원소가 아니다. 자, 봅시다. 자, 가조건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X에 대해서는 P의 원소는 되는데 Q의 원소는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보면 이러한 걸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죠. 어떤 거에 대해서만이니까, 그지? X가 여기 있으면 P의 원소는 되지만 Q의 원소는 되지 않는 이러한 X가 있다는 거지. 어떤이니까,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조건. 모든 Q의 원소에 대해서 R의 원소가 되지 않는데 모든 게 다 안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R은요? 대충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는 거지. Q하고 R은 교집합이 뭐야? 공집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보기에서 항상 참인명제 기억.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 맞습니까? 아니지. Q이면 P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그죠? 모든 게 Q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 니은 R이면 not Q이다. 자, R이면 not Q이다. not Q는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그지? R이면 not Q이다. 이거 되겠네. 이거 된다. 자, 디귿 not Q이면 P이다. 자, not Q 어디 있습니까? not Q 여기 아까 해놓은 데네, 그죠? not Q이면 P이다. 됩니까? 이것도 안 되네요, 그죠? 되는 거 뭐밖에 없다? 니은밖에 없다. 라는 거죠. 자, 455번입니다. 자, x가 실수일 때 두 조건 p가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u 얘가 0 이하고 q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u 이게 0 이하. 이거에 대하여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 스몰 m이라 하자. 12m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화살표 이거 두 줄로 가겠죠. 그죠? 자, 근데 P이면 Q이다로 가려고 했더니 K라는 미지수가 보여서 힘들어.
그럼 이때 뭘 이용해야지?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었죠? 대우도 참이었지요. 자, 대우를 이용해 봅시다. 자, Q의 대우는 뭐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Q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요. 자, P의 부정은 뭐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이렇게 포함관계가 된다 이거잖아. 대우가 성립하니까.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여기도 있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이게 0보다 크다니까 얘도 당연히 0보다 크다가 되겠지. 얘하고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되니 얘 또한 0보다 커야 되겠다. 아, 여기서 하나 조건 빼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해야 돼.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를 fx라고 둔다면 우리가 세 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fx가 어떤 경우? 어떻게 생긴 경우? 얘를 그냥 fx 2차 방정식으로 놓고 뭐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 판별식만 쓸게요. 그냥 0보다 큰 경우 0인 경우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즉 H자 이러한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차 함수 그래프는. 그러니까 얘네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경우를 따져봅시다. 즉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를 따져봅시다. fx가. 자, 그럼 이러한 경우는 뭡니까 우리? 마이너스 2와 이거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2와 3 여기 범위를 안 구해줬구나. 여기 범위 좀 구합시다. 여기 보면은 마3 2 아닙니까? 그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자, 이거 해석하는 것부터 얘기를 안 해줬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범위 안에서 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즉 얘도 요 범위 안에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d 값도 구해놓자. d는 뭡니까?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k 이거죠. 그죠? 이거는 k에 k 마이너스 4. 자, 판별식 d까지도 구해놓읍시다. 계속 써먹을 거니까.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큰 요 범위 안에서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게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지. 항상 얘가 2차 함수 얘가 0보다 항상 커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요 fx가 요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요 구간과 3보다 큰 요 구간 안에서 얘는 0보다 항상 커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와 3이 요렇게 들어와야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고 3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축이 여기에 있으면. 그죠?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은 이렇게 0보다 작아지는 구간이 있잖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 형태만 뗄 수가 있다는 거지. 3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때? 3보다 큰 구간에서 여기 음수가 되는 구간이 있으니까 얘도 안 된다는 거지. 즉 이렇게 가운데 축이 가운데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는 이 형태를 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우리 공통수학 1에서 배웠었지? 응? 근해 분리에서 우리 배웠었지? 함대디 기억납니까? 함대디 기억납니까? 자, 함수값. 먼저 함수값 따져봐야죠. 자, f-2가 0보다 크고 f3이 0보다 커야 되지.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 그리고 x는 3보다 큰 구간이야. 즉 여기 구멍이 뚫린 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여기가 돼 있어도 어때요? 어차피 얘 포함하지 않으니까 다 0보다 큰 애들이잖아. 그래서 등호가 들어간다. f3도 똑같이 생각해 주면 되겠죠. 등호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판별을 해보시면 되지.
자, f-2 먼저 해봅시다. 지금 fx가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아닙니까? 그죠? 그럼 f-2는 4 플러스 4k 플러스 k가 되겠다. 자, 이게 바로 0 이상이 돼야 된다. 즉 5k는 마이너스 4 이상이고 k는 마이너스 5분의 4 이상이 될 것이야. 자, F3도 구해봅시다. F3은요. 9 마이너스 3k 플러스 k 이게 0 이상이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9 k 2분의 9 이하.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범위가. 자,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은 뭡니까? 2분의 k 아닙니까? 그죠? 2분의 k가 뭐와 뭐 사이야? 마이너스 2와 3 사이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를 곱합시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요렇게 나오겠다. 마지막 판별식 D. 자, 판별식 D는요. 아까 K 곱하기 K 마이너스 4 나왔었지, 그지? 이게 뭐야? 판별식 D가 얘는 0보다 큰 경우잖아. 그럼 K는 0보다 작다 또는 K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얘네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통 범위를 좀 구해봅시다. 여기서 결론을 짓고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이하. 이상이네요, 이거는. 이상 2분의 9 이하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6, 4. 마유 2분의 9가 4.5지. 4. 됐고 0보다 작다.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공통범위가 뭡니까? 여기가 되겠네. 마이너스 5분의 4 이상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5분의 4 이상 0, K지. X가 아니라 0 미만. 이거 하나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경우 가봅시다. 판별식 D가 0인 경우죠. 자, 이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X축과 접하는 경우인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판별식 D가 0인 경우니까 K가 K 곱하기 K 마이너스 4가 0인 거 아닙니까? 즉 K는 0 또는 K는 4인 거잖아. 그러면은 fx식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맞나? 플러스 k. 맞네요. 그죠? 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k가 0인 경우에 fx는 뭐가 됩니까? x제곱이 되죠. 그죠? 자, 그럼 x제곱인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제곱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고 뭐 3이 여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데는 항상 뭐야? fx가 0보다 크게 되겠네요. k는 0일 때 되는구나. 그럼 k는 4일 때는요? k가 4일 때는 fx는 뭐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즉 어떤 그래프야? 여기가 2인 거고 2니까 3은 여기고요. 뭐 마이너스 2는 여기겠지. 이때도 어때? 둘 다 어때? 0보다 fx가 0보다 크게 되네. k가 4일 때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때는 k 값이 뭐가 됩니까? k는 0 또는 4가 되겠다. 자, 세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때 그래프는 뭐였어? 이렇게 뜬 경우지, 그지? 그럼 이때 k 값은 k의 k-4는 0보다 작다 아닙니까? 즉 k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와 3이 뭐 이렇게 있으면 항상 어때? 어디에 있어도 0보다 크잖아. 항상 성립이지. 이 범위 성립하네요. 그럼 모든 범위를 이제 다 써보면 0, 4 그리고 여기는
지금 1번 조건 또는 2번 조건 또는 3번 조건 아닙니까? 그죠? 자, 자, 이거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근데 선생님 여기 숫자를 잘못 넣었어. 얘가 플러스 2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4로 썼어. 그죠? 제곱해서 써버렸죠? 그치? 에이 정말 3k 마사 k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가 그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아 그리고 여기도 뭐야 마이너스가 있었네요. 그죠? 2분의 k지 그냥. 아 진짜 왜 이렇게 실수를 했어? 이거지 그지? 아 이거 다시 그려. 그러면 그럼 수직선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갑시다.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2분의 9 이하 이렇게 나오고 마사 6 이렇게 나오고 0 그리고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4가 여기 와야지. 아 오늘 정말 하기 싫은가 보다. 그죠? 여기서 틀리고 앉아있네. 자 여기서 그럼 조건이 다시 바뀌네. 자 K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0 미만 또는 4초가 2분의 9 이하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4초가 2분의 9 이하 맞죠? 이렇게 쟤도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0 미만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0 미만 그리고 또 뭐야 4초가 2분의 9 이하 4초가 2분의 9 이하 자 여기에서는 뭐야 그러니까 1번 경우 또는 여기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 또는 3번 경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모두 다 합쳐야 되는 거지. 또는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K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2분의 9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 12m을 구하라 그랬지. m이 라지 m이 이거고 스몰 m이 이거 되잖아. 그럼 1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2분의 9가 되겠다. 자 그럼 얘 정리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72 이렇게 되겠네요. 자 456번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 자 이게 참이려면 하나의 참인 명제가 더 필요하다. 다음 중 필요한 명제로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여기 가 나도 다 참인 명제라고 합니다.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자, 나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이 증가한다. 자, 봅시다. 자,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 자, 여기 수입이 증가한다가 있네. 그죠? 가격이 상승하면. 아, 그럼 가가 참인 명제니까 대우도 명제가 참면 대우도 참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가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 봅시다. 대우는 뭡니까? 인지도가 높아지면
판매량이 증가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가 되려면 인지도가 높아지면 판매량이 증가하고 판매량이 증가한다에 또 이제 여기 그게 있으면 되잖아. 징검다리 역할 해주는 그게 있으면 되지. 그럼 여기 판매량이 증가하면 뭐가?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인지도가 증가하면 판매량이 증가하고 다시 인지도가 높아지면 판매량이 증가하고 판매량이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다. 또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이 증가한다니까. 응?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이 증가한다니까 이렇게 또 점프, 징검다리 역할 되죠. 그죠? 결국은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아, 그러면 요 내용이 붙으면 되겠네. 이 명제가 있으면 되겠네. 이 명제 어디 있습니까? 판매량이 상승하면 판매량이 높아지면 다시 판매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어디 있습니까? 5번에 있네요. 5번에. 5번은 뭐야? 대우를 써놓은 거지. 그지? 판매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에 대우가 뭡니까? 가격이 낮아지면 판매량도 낮아진다. 판매량 낮아진다. 자, 이 내용이 어디 있어? 5번에 있죠. 그죠? 5번 되겠네요. 무조건. 자, 그 다음은 봅시다. 456번에 보기 1번 봅시다. 자, 판매량이 증가하면 인지도가 높아진다. 자, 판매량이 증가하면 인지도가 이거 뭐 그 둘이 왔다 갔다 한다고 되나요? 1번은 안 되죠. 그죠?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판매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의 대우도 한번 봅시다. 좀 가격이 상승하면 뭡니까? 판매량이 증가한다 아닙니까? 자, 이 내용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보자. 자, 여기 보면 인지도가 높아지면 판매량이 증가한다.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증가하면 판매량이 증가한다. 가격. 이거구나. 여기. 자, 가격이 증가하면 판매량이 상승한다. 이어지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2번도 안 돼. 이어지는 게 있어야 돼. 자, 3번 봅시다. 이건 2번이었고 3번. 인지도가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다. 자, 인지도가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다. 인지도가 높아지면 여기 있지. 그지? 인지도가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한다. 요로 이렇게 오는 거네. 인지도가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이 증가한다잖아. 그죠? 즉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입이 증가한다. 되네요. 아, 3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457번. 자,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QR이라 할 때 라지 P가요. 4고 라지 Q는 A제곱 B, 라지 R은 A-1, AB. 자, 이거이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포함관계 이렇게 되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얘는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P는 Q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Q는요. 4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A제곱이 4인 경우 그리고 또는 B가 4인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P는 R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아, 그럼 이런 경우 P는 그러면 R에도 4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네. 그쵸?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가봅시다. 자, A제곱이 4인 경우는요. A는 풀마 2 아닙니까? 그쵸? 그럼 A 플러스 B 값이 최대가 되려고 하니까 A는 마이너스 2는 말고 A는 2 가지고 해야 되겠지 우리는. 그러면은 집합 R에다가 넣어보자. 집합 R은 어떻게 됩니까? A가 2인 경우 1,2B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요 조건에 의해서 아래도 4가 있어야 되잖아. 원소 4가. 얘는 4가 될 수 없으니까 이 b가 4가 돼야 되겠지. 즉 b는 2가 되겠죠. 자, 이때 a 플러스 b 값은 얼마입니까? 4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b가 4인 경우 b가 4야. 그럼 r 집합. 생각해보자. 얘는 a-1,4 a가 될 것이고요. 얘가 4이거나 또는 얘가 4가 돼야 되겠죠? 아, 아니지. 맞죠? 그죠? 얘가 4가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럼 a-1이 4인 경우는요. a는 5고요. 4a가 4인 경우는요. a는 1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경우에 a 플러스 b 값은 얼마야? 9가 될 것이고요. 이 경우에 a 플러스 b 값은 5 아닙니까? 그럼 a 플러스 b가 가장 최대인 값은 얼마야? 9라는 거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458번.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가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 이게 0 이상. q가요.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 이게 0 이하야. 자,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이다. 자, 두 번째 조건은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1번 조건, 2번 조건이라고 가봅시다. 자, 1번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이다? 그럼 이거를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는 거잖아. 아, 얘 이차함수 아닙니까? 이차함수가 0 이상인 경우는 뭡니까? x축과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떠 있는 경우 아닙니까? 아, 판별식 d가 0 이하인 경우구나. 자, 얘가 근데 x항이 짝수 아닙니까? 4분의 d로 갈 수 있죠?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하인 거지? 맞나요? 즉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봅시다.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아, 그럼 p는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p가 뭐였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였잖아. 모든 거에 대해서였잖아. 모든 거에 대해서. 맞아요? 그럼 q의 여집합도 모든 거에 대해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럼 q의 여집합은 뭡니까? 즉 not q는 뭡니까? 조건이. 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9는 0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야. 즉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맞나요? 얘도 짝수 판별식 갈 수 있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다 아닙니까? 즉 b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정수 AB의 순서상 A, B. 정수 AB. 여기 A는 뭐야? 마1, 0, 1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B는 뭐가 있습니까? 마3, 마3 포함 아니지, 그지? 마2, 마1, 0, 1, 2 아닙니까? 그죠? 자, A, B가 될 수 있는 모든 거의 순서쌍은 뭐야? 여기서 A에서 가질 수 있는 건 3가지고요. B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잖아. 그럼 3 곱하기 5에서 15개의 순서쌍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480번. 아이고.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양수 조건이 주어졌네요. 자, 그랬을 때 4 마이너스 A분의 9B 곱하기 1 마이너스 B분의 A는 M 이하. 자, 이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M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얘를 먼저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그죠? 자, 양수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뭐 산술기하나 아니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갈 수 있겠는데 봤더니 사이즈가 뭡니까? 산술기하 같죠. 그죠? 자, 요렇게 마이너스 b분의 4a 마이너스 a분의 9b 플러스 9
자, 얘는 마이너스 b분의 4a. 마이너스를 묶어줄 수 있죠. 마이너스를 묶읍시다. 마이너스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9b 플러스 13이 되겠고요. 자, 얘 산술기하로 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구해봅시다. 얘는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9b는요. 2 루트 b분의 4a 곱하기 a분의 9b로서 구할 수 있지. 그럼 얘는 12가 되겠다. 아, 얘 최소값은 12가 되는구나. 그쵸? 그럼 얘는 뭡니까? 얘의 최소값은 13 빼기 12니까 1이 되겠죠. 그죠? 아, 이거의 최소값은 1이야. 얘는 1이야. 그죠? 최소값이. 맞습니까? 그럼 m은요? m은 어떻게 돼야 돼? m은 최소 1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m은 최소 1이 되면서 그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죠? 즉 m은 1 이상이 되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얘 최소값이 1이니까 m은요. 이 값의 이상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당연히. 그래서 m은 1 이상이다. 자, 481번.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의 점 pa, b를 지나고 직선 OP의 수직인 직선. OP의 수직인 직선? 그럼 직선 OP의 기울기는 뭡니까? a분의 b죠. 그죠? 직선 OP의 기울기는 a분의 b지. 근데 이거하고 수직이래잖아. 그럼 얘랑 수직인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점 P, A, B를 지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1차 함수식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나?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Y축과 만나는 점 세 글자로 뭡니까? Y절편이지. 너네 자꾸 Y절편, X절편을 그걸 왜 까먹는 거야? Y축과 만난다 하면은 Y절편, X축과 만난다 하면은, X절편 아닙니까? 또는 Y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 다 X절편, Y절편 얘기하는 거잖아. 만난다, 교차한다 다 같은 말이야. 수학에서. 다 절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다 공통이야. 절편 얘기하는 거야 다. 절편 구하는 방법은 뭐야? Y절편. X에 0 대입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 X에 0 대입해버리면 Y절편 뭐가 나와요? B분의 A제곱 더하기 B가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럼 Q점의 좌표 뭐야? 0, b분의 a제곱 더하기 b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뭘 구해야 돼? OQR에 최소값 R은 주어져 있죠. 그죠? R이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a분의 1, 0. 그럼 OQR 그려봐. 지금 a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1은 여기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가 바로 OQR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이거 넓이의 최소값.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가로의 길이 a분의 1 곱하기 높이 b분의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구하잖아. 맞나요? 이거 구하면 되죠. 자, 얘는요. 정리 다시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얘를 좀 정리해볼까? 얘는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야?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얘를 요렇게 한번 좀 다시 정리해보면 뭐가 돼? b분의 a 플러스 뭡니까? a분의 b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에 뭘 구하면 돼? 최소값 구하면은 2분의 1 곱했을 때 당연히 최소값 되지 않습니까? 산술기야.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산술기야 가면 되지. 그럼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는요. 2 루트 b분의 a 곱하기 a분의 b와 같지요. 즉 얘는 2 이상이니까 최소값이 얼마야? 2네. 아,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로서 넓이의 최소값은 1이 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